반도체 최신 업황 및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가격을 예를 들어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 중국의 빅테크 업체라면 일종의 중국의 아마존, 중국의 메타 뭐 어디가 있죠? 텐센트 홀딩스 뭐 이런 데가 있을 거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있죠.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런 중국의 어떤 빅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회사들이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왜냐면 자국에 CXMT도 있고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장기 계약 맺겠다고 1년 이상의 보통 이례적인 경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다 거절하고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 맺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묶이죠. 더 못 올리죠.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가 그런 측면이 있고, 다 반도체 수출주죠. 환율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보는 데는 환율 효과 때문에 이익이 15에서 20%가 더 훨씬 더 좋아지는, 그쵸? 왜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원화로 계산한 수익률이랑, 예를 들어 제가 알파벳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 100% 수익률인데 달러로 계산했을 때 85% 수익률밖에 안 되지, 수출주 대표적인 반도체도 환율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D램과 낸드 쪽에서 모두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또 뭐가 증명하냐면 미국 주식 중에 낸드 회사의 샌디스크가 지금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키옥시아, 여기도 대표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고요. 뭐 솔리다이,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 마이크론 신고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 그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드디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HBM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자릿수대에서, 한 자릿수는 아니죠. 한 10%, 11%대에서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HBM3랑 HBM4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상반기 안으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한다고 해요. 상반기 안, 3월달 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이 10% 초반에서 거의 28%에서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배 증가하는 거죠. 판매량도 3배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혹자는 이제 삼성전자 HBM 매출만, 이미 뭐 하이닉스는 뭐 HBM 매출이 30% 이상 차지하니까, 예를 들어 하이닉스 매출이 40%가 되겠네요. 100조 중에 HBM 매출만 40조가 넘을 거거든요. 삼성전자 HBM 매출이 한 8조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 3배 넘게 증가해서 올해 26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HBM 매출이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26조, 더 훨씬 좋게 보는 데는 삼성전자 HBM 매출만 30조 난다고 해요. 3배에서 4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다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만 얘기하는데, 이따가 또 자동차 업종 말씀드리겠지만 CES의 최고 스타는 뭐였죠? 로봇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네, 요 재미난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메모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에 따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단순히 이제 메모리는 경기를 타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라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왜? 로봇 본체에 온디바이스 추론하는 거랑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그래서 저전력, 고집적 특성을 가진 LPDDR5, 뭐죠? LP, 로우 프레셔, 저전압의 DDR이 엄청나게 추론해, 로봇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추론해, 또는 실시간 제어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고, 당연히 그런 메모리 출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봇의 백엔드 쪽, 학습, 운영, 인프라 쪽에서 로봇을 구동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거 관련돼서도 HBM이랑 LPDDR 모두 필요하다. 휴머노이드는 결국은 LPDDR과 HBM을 폭증시킬 것이다. 또 자율주행,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FSD 제일 최신 버전이 막 돌아다니죠. 구글의 웨이모가 미국 내에서만 돌아다니다가 영국 런던에 진출하고 일본에 진출한대요. 테슬라 역시도 기존의 텍사스 오스틴 외에 캘리포니아 그 외 다양한 지역으로 한다고 하죠. 구글의 웨이모가 현대차 아이오닉을 또 웨이모를 탑재시킨 모델로 한다고 한대요. 현대차 지금 자율주행 열심히 하고 있죠.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칩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낸드든 D램이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그나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쉽게 안 늘리려고요. 그러니까 D램과 낸드는 쇼티지다. D램과 낸드가 일단 현재 1월달 기준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30% 정도 초과한 상태래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겠죠. 자, 삼성전자 올해 1분기에 HBM4 최종 승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또는 AMD 쪽으로
HBM4가 급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 매출을 거의 30조를 보는 겁니다. 근데 D램과 낸드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구조적인 거는 삼성전자한테 주문용 반도체, 삼성전자의 아주 끈끈한 동맹이고 우군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깐부회동에서 밝혔듯이 엔비디아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은 올해 2분기부터 엔비디아 최신 루빈으로 들어갈 거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 구글의 지금 TPU가 엔비디아 대항마로 막 엄청나게 부각받고 있죠. 구글의 TPU 메타도 쓰겠대요. 아마존도 관심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주문용 반도체 아식이 작년에 HBM의 해였다면 올해 26년도는 아식, 주문용 반도체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식도 폭증해요. 그럼 아식에 뭐가 필요하냐?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LPDDR 그게 필요해요. 그럼 LPDDR 세계 1등이 어디냐? 삼성전자예요. 저는 하이닉스보다 아무리 다 따져봐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질문하듯이 삼성전자 좋아요, 하이닉스 좋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 대답이 사실 제일 현명해요. 잘 어느 게 더 오를지 모르겠으면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반반 사. 근데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이라기보다 조금 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다 삼성전자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하이닉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따져봤을 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력도, 투자 매력도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린 거고. 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HBM 올해 기준으로 요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HBM 나가는 물량, 출하량이라고 합니다. 출하량이 110억 기가바이트에서 125억 기가바이트. 110에서 125,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27조, 전년 대비 200% 증가, 3배 증가. 자, HBM이 늘어난다는 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리 못 받아도 하이닉스가 HBM을 지금 마진을 몇 프로를 받고 있죠? 하이닉스 매출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HBM이 되니까 하이닉스 아까 마진율이 55%였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55%까지 안 받아도 돼. 우리 조금 낮춰받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D램과 낸드보다는 당연히 마진이 좋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마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 HBM4가 엔비디아 외에 구글의 시스템인 패키지, SIP라고 해요. 시스템인 패키지에서 테스트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글 쪽 물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거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HBM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엔비디아만 쳐다보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HBM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까 저는 대략 20%대 중후반으로 봤는데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16%에서 35%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밝혔어요. 자사주 2조 6천억을 소각하겠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왜?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회의에 막 참여를 한대요. 가동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TSMC 때문에 너무 기다리기가 짜증났던 주문용 반도체, 구글, 메타, 아마존, AMD, 퀄컴. 이번에 원래 퀄컴이 삼성전자한테 안 줬어요. 계속 TSMC 주거나 그죠? 다른 데 맡겼는데 다시 퀄컴의 그 휴대폰 AP 엑시노스 2600 다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한대. 그리고 애플 이미지 센서도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운이 코스피 지수 올라가게 도와주듯이 온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하이닉스하고의 격차, 수익률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났죠. 하이닉스 몇 배 올랐어요? 280%가 올랐죠. 삼성전자 딱 100% 올랐어요. 그 수익률 격차도 축소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D램, 낸드 좋아지고 파운드리 회복되고 그 다음에 D램, 낸드 가격이 안 꺾이고 실적이 계속 역대급을 갱신하고 또 뭐죠? 적자였던 파운드리 회복되는 거 말고 새로운 HBM에서 아식, 주문용 반도체 고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다만 이 모든 전제는 휴대폰이 박살이 안 나야 되고요. 또 가전, TV 세트가 박살이 안 나야 되고 또 전장이 박살이 안 나야 되고 PC가 박살이 안 나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좋아갖고는 전체 아까 그렇게 반도체 좋아진다는데 삼성전자 내년에 왜 매출이 5%밖에 안 늘어? 그 이유가 반도체는 너무 좋은데 상식적으로 지금 그 얘기 벌써 나오죠. 반도체 가격 올리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휴대폰, 모바일에 칩 들어가죠. 우리 휴대폰에 엄청나게 칩 많이 들어가죠. PC에 칩 들어가죠. 가전에 칩 들어가죠. 자율주행, 전장에 칩 들어가죠. 전부 제품 가격을 올리겠대요. 그러면 수요가 박살나겠죠. 아직까지 수요가 박살난다고 하는 쪽은 없는데 수요에 극심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전자 PC, 삼성전자 노트북, 삼성전자 전장, 자동차, 전기장치
삼성전자, TV, 가전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 늘어날까요? 수요가?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도 올해 만약에 반도체 가격 올리는 거 그대로 가격 올려요? 가전제품에 올려요? 휴대폰에 올려요? 그러면 스마트폰 역성장 마이너스, TV 세트 역성장, 그 얘기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계속 갈 수가 없다. 근데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죠. 가전 영향도 없어요. 휴대폰 영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하이닉스가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럼 그 경중을 따져봐야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없는 파운드리도 좋아진대. 근데 파운드리 적자폭이 엄청 축소된대.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훨씬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올라가는 효과를 가장 최대 수혜받는 것도 삼성전자잖아. 근데 삼성전자, HBM도 하이닉스 거 이제 앞으로 계속 점유율 뺏어온대. 10%대에서 30%까지 점유율 올라간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좋은 이유가 3개가 넘네? 야, 근데 삼성전자가 D램 가격 올라가지고 가전제품도 비싸지고 휴대폰도 비싸진다면 그럼 그 수요가 안 늘잖아. 그럼 가전제품하고 휴대폰 역성장 나면 삼성전자 전체는 손실이겠네? 그게 더 리스크가 더 큰지 이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큰지 그 두 개를 주도 면밀하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근데 가전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PC 가격이 올라가고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박살난다고 하면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나 우리나라 증권사 레포트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올리지 않겠죠. 최근에 안타깝게도 2차전지 관련된 레포트들의 목표가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실적에 대한 미스 부분이 적극적으로 레포트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수요 공급단 일반 D램과 낸드 컨벤셔널의 최대 수혜주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이나 TV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D램과 낸드 역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약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캐파가 늘어나고 외형 성장을 하고 실적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도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받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메모리 단에서 D램과 낸드의 재고 현황입니다. 지금의 재고는 아까 말씀드린 이례적으로 고객사가 장기 공급 계약 맺자고 할 정도로 LTA라고 하는 검용 메모리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 맺자고 할 정도로 전방산업의 유통 재고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여전히 가격의 결정력,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달려있다. 근데 마이크론이 HBM4에서 설계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HBM4를 마이크론은 그래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2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20% 점유율에서 더 안 올라갈 것 같아. 다행히도. 그래서 잽싸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뒤집어서 하이닉스 다음 2등으로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받겠죠. 너무 삼성전자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하이닉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하이닉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직 실적 안 나왔어요. 실적까지 딱 다뤄뒀으면 더 훨씬 심플했을 텐데 아마 제가 다음 달이나 올해 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이제 하이닉스 실적까지 반영해서 말씀드릴 텐데, 하이닉스는 청주에 M15 팹이 있어요. HBM4 전용으로 공정이 1A, 1B, 1C가 있는데 1B로 한대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는 1B보다 더 기술 난이도가 높은 1C로 한대요. 그것도 조금 밀려요. 근데 어찌됐든 1C 바로 밑에 1B로 HBM4를 적극 청주 M15 팹에서 양성합니다. 근데 아까 외국인, 이거는 하이닉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죠? 삼성전자 환율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은 앉은 자리에서 한 차선을 입죠. 수급의 부담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환율은 지금의 1,400원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꺾이긴 꺾일 거예요. 얼마나 꺾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너무 높죠. 너무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엄청나게 지금 그 분쟁이 심한데, 무역 분쟁이 심한데 더 심해지겠죠.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대략 정말 진짜 많이 팔 때는 중국이 25% 정도를 전체 매출 25% 차지했는데 지금 빵이에요, 빵. 근데 어찌됐든 엔비디아 H200이 중국 수출이 승인되면서 중국에 팔려고 해서 야, 우리 이제 500억 불 정도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 수 있겠네 하고 기대를 했어요.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면 당연히 하이닉스 HBM3가 가장 수요가 폭증하죠. 그런데 어제 기사 보셨나요? 중국이 반대해요. 왜? 힘들게 하다가 미국이 HBM 칩 주겠다는데, 엔비디아 칩 그렇게 안 주겠다 하다가 결국 주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노했어요. 일단 우리 대학의 R&D 연구개발 영어를 쓰고
기업들 쓰는 건 안 돼. 중국 입장에서는요. 강력한 화이드 어센드라는 자체 칩이 있죠. 그 중국의 자체 칩의 기술력을 높여서 그 시간을 벌어들여서 결국은 미국의 엔비디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무역 협상의 카드로 시진핑이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왜? 중국도 빅테크를 더 발전시키고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려면 어찌됐든 엔비디아 칩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약간 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짱돌을 맞아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이 없어진다? 그럼 그 타격은 엔비디아만 입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타격을 급격하게 입을 거로 보여요. 자, 하이닉스는 너무나 심플하게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업종 내 기술 경쟁력이나 HBM 점유율을 봐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마이크론은 평균 PBR이 4배가 넘어요. 지금 주가 신고가에서 4.7배를 받아요, PBR.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PBR이 몇 배죠? 2.8배, 2.8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와서 2.8배. 자, 마이크론 몇 배라고 해? 4.7배. 아니, 똑같이 돼도 모자를 파는 거예요. HBM 1등은 마이크론이 아니잖아요. 물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까지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날 이유가 없죠? 4.7 대 2.8. 그래서 최소한, 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PBR 기준으로 격차를 본다고 하면, 급격하게 축소돼야 된다. 즉, HBM 시장에서의 1등 지위, 그 다음에 캐파, 매출과 이익. 자, 그럼 매출과 이익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딸릴까요? 안 딸려요. 자, 숙제 내드릴게요. 마이크론의 올해 기준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올해 기준 매출과 이익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레포트 국내 증권사에서도 마이크론은 많이 다루니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심플하게 삼성전자 마이크론이랑 비교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HBM의 포커스가 더 많이 돼 있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니까. 그래서 아까 HBM 4.7배, 우리가 아까 엑셀표에서 찾아본 하이닉스 PBR 2.8배. 이 격차가 최소한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 그런 거 미국 지수 대비 그런 부분을 다 따져도 4.7 대 2.8이 아니라 최소한 하이닉스가 여기서 PBR 기준으로는 3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하이닉스 목표가 선정할 때 PBR 3.3배, PBR BPS는 뭐죠? 주담순위. 거기다 하이닉스 PBR 3.5배. 많이 보는 데는 3.7배까지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마이크론하고의 시가총액의 격차,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결국 줄여야 된다. 그 줄이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목표가가 95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려했던 거는 HBM의 점유율은 올해부터 삼성전자한테 뺏기는 건 분명한데 HBM을 가격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계속 경쟁시켜서 삼성전자한테 자꾸 물량을 주면서 하이닉스 마진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엔비디아 입장이어도 하이닉스한테 계속 돈은 엔비디아가 버는데 고문 제주가 버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건가?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것처럼 지금 하이닉스한테 거의 50%가 뭐죠? 60% 가까운 마진을 주면서 계속 그렇게 하이닉스가 고마진을 가지게 엔비디아가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55%대에서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올해까지는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내년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돼 보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엔비디아 중국 물량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하이닉스 매출에 일부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HBM4 출시 이슈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HBM 높은 가격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하고의 멀티플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12개월 PBR 격차의 최소값이 0.9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최소 격차 0.97만큼 뺀 3배 이상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4분기 이제 실적 나올 겁니다. 실적 역시나 역대급 찍을 거로 보이고, 하이닉스 역시도 그 자회사 솔리다임이 QLC 기반의 SSD 저장 장치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실적이 폭증하고 있어요. 마진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될 거고, 물론 디램과 낸드 관련돼서는 삼성전자보다 수혜는 덜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는 출처 있어서 아마 띄워주셔도 됩니다. 대신증권 출처 갖고 왔는데요. 대신증권에 결론적으로 26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엔비디아 점유율 어디죠 이거? 삼성전자 빵 2%에서 20%로 늘어난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이닉스 안 줄어들어요.
60%대 유지할 거로 봅니다. 대신증권 기준이에요. 약간의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5차 있어요. 자, 엔비디아 기준 공급업체별 HBM 점유율 28%까지 올라오는 거 이거 어디죠? 삼성전자. 근데 이거 삼성전자 30% 넘는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미친듯이 하이닉스에서 연간 HBM 매출이 어디까지 올라오죠? 48%까지 올라옵니다. 절반은 HBM.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30%도 안 돼요. 자, 근데 더 재미나는 수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하이닉스가 이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더 심하죠. 자, 범용 D램과 HBM 수익성. 왜 삼성전자가 HBM 공격적으로 안 할까요? 힘들게 기술 얘기하면서 막 폴테스트 계속 떨어지고 뭐 설계 문제 이런 거 안 따져도 범용의 D램이 요게, 자, 역전됐어요. 언제부터? 4분기부터. 이때부터. 여기 회색이 HBM, 파란색이 범용 D램. 무슨 말이냐? 범용 D램 마진이 더 잘 나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HBM 많이 안 팔아도 마진을 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는 HBM 많이 파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의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이익 관점으로 보면 좀 많이 아쉽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최대한 줄이고 있고 제 유튜브에 집중하고 제 유튜브보다 더 집중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뭐 엄청나고 뭐 몇천 분씩 듣는 건 아니지만 가족 같은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 모든 시간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쓰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 시황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 산업, 업황, 수급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특징주 종목들을 다 다뤄드리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전용으로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매주 꼭 다뤄봐야 될 주도주 산업과 주도주 기업 산업과 기업, 차트 분석, 뭐 총괄적으로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라이브를 이제 월에 1회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주도주는 절대 놓치지 않고 저하고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피드백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모든 영상을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한이 있고 다른데 유튜브는 제가 최대한 여기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고 제가 신규는 거의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제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시황도 당연히 정리가 되고 주도주도 놓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재밌게 투자 라이프를 오래오래 즐길 수 있고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있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의 머니무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에 대한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이탈률은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싼 점심값 정도 투자하시면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효과, 리턴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재밌고 즐겁게 투자 라이프를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좀 빌리언스 캠퍼스를 한번 구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외에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말 정도에 또 단독으로 강연회 진행하려고 하니까 2월 말 정도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 아마 URL 주소 생기면 PD님이 달아주실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회도 꼭 참여해보시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 주도주 절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 훨씬 더 쉽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옆에 어떻게 보면 전담, 금융 전담 비서 둔다 생각하시고 비싼 점심값 정도니까 투자를 해보셔서 빌리언스 캠퍼스로 오래오래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이 거대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머니무브 흐름에 절대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반도체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반도체 코스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뭐 지수의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거의 코스피 지수의 60%를 반도체가 다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 벌써 연초 1월달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신고가 영역에 있고 9% 정도 지금 저희가 오늘 목요일 날 찍고 있는데 목요일 장중에 그러니까 1월 연초 대비 9% 정도 올랐고 하이닉스 역시도 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하방을 살짝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와요. 그만큼 세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 밑에 소부장단으로 가시면요, 한미반도체는 22%,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세게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수페타시스가 부진한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저희 찍고 있는 목요일 기준으로 6%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파운드리 회사인 DBHiTech 역시도 11%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평균 상승률은 요 밑에 소부장단이 부진하다 보니까 3.5%밖에 안 돼요. 코스피 지수를 하회하고 있죠. 그런데 요게 더 중요한데요. 최고점에서 하락률은 18%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의 평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30%가 넘는데 굉장히 최고점 영역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소부장단에서 선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화비전, 반도체 하이닉스 밸류체인인 회사가, 장비 회사가, HBM 그 검사 장비 회사가 TC본더죠. 자, HBM 관련돼서 TC본더 장비하는 하나비전도 최근에 두 자릿수. 그 다음에 요 밑단에 보시면 그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 그 SiCC,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 뭐라고 했죠?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 소모품이죠. 그 TCK가 12.7%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요 며칠 2, 3일 동안 급등 나온 이 SNS텍, 바로 EUV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죠. 요게 14%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역시나 반도체 단에서 소부장이 부진했지만 그 와중에 굉장히 특색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표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나왔죠? 지금 18만원대까지 나왔죠? 그러면 14만원대 현재가에서도 여전히 20%의 업사이드를 보는 거고요. 30% 업사이드를 보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73만 6천원인데 100만원 목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프로의 업사이드를 보는 거죠? 25%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꺾이면 지수가 꺾인다고 보고 있어.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의 상황은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니까 꺾일 확률은 낮은데, 다만 우려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따가 수급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로 보여요.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외국인과 기관 수습 현황은 어떤가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현황, 결국은 사주는 주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불안하죠. 주가는 크게 안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이 4일 연속 팔다가 어제 샀어요. 근데 외국인 파는 물량이 더 커요. 그죠?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요. 자, 외국인이 이게 끝자리가 100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5,900억. 그죠? 9,800억 1조 팔았죠? 9,500억 또 1조 팔았죠? 5,700억.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이거 몇 조 판 거죠? 3조를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그러다가 4,000억 샀어요. 그리고 지금 한 400, 310억 정도 사고 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왜 안 빠지냐? 기관이 받치고 있어요. 연기금이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투신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는 단타성 물량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좀 걱정되는 거는 13만원대 넘는 비싼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증권사로 현금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삼성전자 사주세요, 막 돈다발 던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좀 불안하다. 이거 만약에 기관들도 싸게 산 기관들이 있겠죠? 기관들이라고 다 10만원 넘어서 샀을까요? 기관들도 삼성전자 못 사서 포머라고 얘기는 하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기관들. 그러면 선수들이 8만원대, 9만원대, 7만원대, 6만원대 삼성전자 안 샀을까요? 저는 샀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 기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보험 투신들 삼성전자 싸게 산 물량은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만 그러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시면 여기 파란 게 파는 겁니다. 파란 거 보이시죠? 오늘까지 코딱지만큼 샀어요. 300, 100만, 1000만, 억, 10억. 36억 사고 얼마 팔았죠? 1000억 팔았죠? 9천억 팔았죠? 여기 1조 팔았죠? 7천억 팔았죠? 2조 8천억 팔았죠? 삼성 하이닉스도 최근에 2조를 팔고 있다. 근데 그걸 다행히도 연기금이나 은행이나 이거 더 땡겨볼까요? 네, 사모펀드 줄기차게 팔고 있죠. 기타법인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기타법인이에요. 반대도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사면 그것도 당연히 기타법인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로 중장기로 끌고 가는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팔고 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수급이 더 안 좋아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데 요 단타성 물량이 금융투자 물량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다 파냐? 딱 눈에 띄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수급 들어오는 게 없어요. 시가총액 반도체 소부장 단에 가장 큰 한미반도체 연기금 줄기차게 팔고 있죠. 투신 팔고 있죠. 보험도 팝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파란 거 보이시나요? 사모펀드도 줄기차게 팔아요.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는데 최근 추세는 파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니까 연초부터 5천원 가까이 팔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왜 신고가냐? 기관이 다 받아줬어요, 기관이. 근데 기관보다 더 매매를 짧게 패터닝 하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만 그러냐? 더 밑따라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 밑에 보시면 이수페타시스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수익 많이 나니까 정말로 11만원대 계속 몇 달이죠? 제가 봤을 때 2달 넘게 물려 있었어요. 왜? 외국인 계속 파니까. 오늘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기관도 줄기차게 팝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기관이 이 금융투자 말고요. 금융투자보다는 자, 어딜 봐야 되냐면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셔야 돼요. 은행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보험, 투신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이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관들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 게 없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는 고점에서 30% 빠지니까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수급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단도 볼게요. 시가총액 더 낮은 거. 여기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밑에 뭐가 있냐?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외국인이 팔아요. 던지고 있어요. 파는 게 많죠. 파란색. 계속 팔죠. 사는 거? 이거 빨간색. 금융투자밖에 없어요. 수급이 좋지 않네. 수급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체크해드리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체크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마다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체크해드리는데 내가 조금 더 빠른 수급의 변화를 보고 싶다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를 하세요. 자, 이거 여기 화면 번호까지 다 있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노공업보다 조금 더 작은 장비주를 볼게요. 자, 장비주 뭐 있죠? 원익IPS가 있죠. 원익IPS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팔아요 계속. 그죠? 이거 파란 게 더 많거든요. 밑에도 파란 거. 근데 기관은 사네요. 와, 기관이 많이 사주네. 금융투자만 죄다 살아요. 단타성 물량. 그죠? 연기금 이틀 매수 들어왔는데 이거 샀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연속성이 중요하고 이 규모가 중요합니다. 연속성과 규모가 수급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규모도 작고 연속성도 낮아요. 아, 너무 애매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왜냐면 섹터가 다르니까. 뭐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아까 수익률 괜찮았던 DB하이텍이 있어요. DB하이텍은 그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을까요? 외국인 수급은 상대적으로 DB하이텍은 다른 소부장비에 소외돼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기관 수급은 계속 팔아요. 딱 냉정하게 그럼 반도체는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기관 수급도 좋은 게 없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외국인 수급만 좋은 거 HPSP가 크레센도란 사모펀드가 팔았죠. 매각했죠. 지분 일부를 3천억에. 그래서 그 지분 판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HPSP 고압수소 어닝 장비 회사야 독점이죠. ST랑 특허 분쟁에서 졌지만 여전히 ST가 HPSP 못 따라오죠. 그 HPSP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견고하고 센데 수급 현황은 좀 많이 불안하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하이닉스를 지금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다.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의 가격대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하는 추세의 방향성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이 엄청 좋아요. 추정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증권사 레포트 말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T, 또 최근에 어디 나왔죠? 호주의 맥쿼리, 또 다양한 증권사 레포트들이 노무라, 일본의 노무라 이런 회사들이 목표가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실적 추정치예요. 자,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113조에서 130조 컨센이 잡혀 있어요. 근데 최근에 150조까지 나왔어요. 영업이. 이제 200조 나올까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금융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가 그나마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해 2026년 영업이 120조를 봅니다. 120조.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100% 넘게 작년에 올랐는데 PER이 9배밖에 안 돼요. 미친 듯이 올랐는데. 자, 내년에 123조를 봅니다.
여전히 PER 9배. 그런데 매출도요, 올해 30% 넘게 증가한다고 봐요, 삼성전자. 430조 매출 보는데, 올해도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안 꺾인다.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굉장히 집중적으로 리서치하는 그 매체가 있어요. 언론 매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매체에 따르면 올해도 낸드가 40%, 디램이 거의 40% 가까이 더 오른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서 40%가 더 오른대요. 그럼 그게 실적이 여기 100%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실적 추정치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오면 거기에 디램 낸드 가격 올라간 게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정치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가는 이미 100% 넘게 올랐는데 목표가가 상향이 나오는 거는, 자, 그럼 이거 영업이익 보세요. 분기에 20조 영업이익 찍었죠, 드디어. 그러면 단순히 곱하기 4하면 80조잖아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분기에 35조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25조 곱하기 2 하면 50조. 작년 4분기가 20조니까 5조 너끈이 넘겠죠, 올해 1분기에. 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폭증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 1분기부터 뭐 들어가죠? HBM 들어가죠. 삼성전자는 이제 하이닉스의 HBM 뺏을 그것만 남았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적자폭이 엄청 축소된다고 하죠. 왜? 테슬라 A6 칩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40조에서 120조로 3배가 늘어나요. 영업이익 3배 늘어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업이익 3배 늘어나면 주가도 원래대로라면 3배 늘어나는 게 맞죠. 왜?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곱하기 그 회사 이익에 대한 기대값. 아니, 이익이 3배 늘어나면 그 회사 이익에 대한 기대값도 훨씬 더 커져야죠. 당연히. 이익 3배 늘어났는데 삼성전자 주가 몇 배 올랐다? 2배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미친듯이 목표가를 올리는 겁니다. 자, 내년에 급격하게 줄어들죠. 매출은 7%밖에 안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뭐 한 3%밖에 안 늘어난대요. 근데 이거 너무 내년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 내년에 매출 그래도 480조에서 490조 정도는 찍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조대가 아니라, 아니 올해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150조로 보는데 내년에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150조 보는 데가 그러면 영업이익이 30조가 줄어들어서 내년에 120조밖에 못한다고? 이게 지금 추정치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내년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꾸준히 매출 단에서 올해 당연히 역대급을 찍으니까 올해 성장률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최근에 아주 중요한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도 오래 하시고, 그분이 그 책에 반도체 언제 파냐, PER이 낮아질 때 파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PER이 이제 급격히 낮아지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낮아지죠. 28년에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PER이 낮아질 때 파는 거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PER이 이렇게 36배 비쌀 때는 오히려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는 거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점점 PER이 낮아지고 있다. 하이닉스 실적 볼게요. 하이닉스도 실적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하는데 여기는 2배 증가합니다. 93조로 보고 있어요. 드디어 하이닉스 내년에 100조 영업이익 보고요. 여기는요, PER이 올해 7배 후반입니다. 너무 싸죠. 내년에 6.7배. 근데 이거 실적 개선되면 더 떨어지겠죠. 근데 단순히 하이닉스는 PER 7배, 삼성전자 PER 9배, 하이닉스가 더 싸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익의 질이 중요한 거죠. 자, 한미 반도체. 자, 이거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세요. 50% 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매출이 160조인데 영업이익 90조 나와요. 자, 160조에 영업이익 80조면 50%죠. 80조를 넘죠. 영업이익이 55%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몇 프로 나올 거야?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가전도 있죠. 또 휴대폰도 있죠. 전장도 있죠. 또 삼성전자는 휴대폰이 40%예요. 휴대폰이 어려우면 어렵죠. 왜? 전체 실적이 잘 나올 수 없어요. 왜냐?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비중 커져도 30에서 37%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30조 매출에 120조니까 대략 한 27% 영업이익률 나는 거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여기는 앞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영업이익이 3천억대, 5천억대, 거의 6천억대.
그러니까 PER이 70배에서 작년에 말도 안 되게 비쌌죠.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 밸류에이션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봤을 때 25배에서 30배 안 넘는 게 보통은 20배 미만이에요. 다른 거 반도체 보면 10배 초중반도 수두룩한데 이거 71배. HBM 독점 장비 PC본도 그거 뺏겼잖아요. 지금 하나비전한테. 근데 어찌됐든 얘네도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40배에서 30배까지 떨어진다. 자,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48배. 한미반도체보다 싸요. 근데 만만치 않게 밸류에이션 비싸요. 근데 얘네도 영업이익이 50%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PER이 30배로 떨어지고요. 내년에 28배까지 떨어집니다. 최근에 주가 떨어진 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최근에 주가 30% 정도 박살이 났거든요. 그거 따지면 올해 PER 30배가 안 됩니다. 요 실적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20배 중후반까지 빠지면 이수페타시스도 밸류에이션이 막 무지막지하게 비싼 건 아니다. 자, 리노공업 딱 그냥 평균 정도 밸류에이션 받아요. 얘네가 지금 28배 현재. 그리고 내년에 약간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24배라고 하는데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적죠.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에 비하면 영업이익 증가폭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 고를 때 조금 고민이 된다. 그럼 이 영업이익 증가폭, 매출 증가폭 더하기 합산 완전 꿀팁 드립니다. 매출 증가폭, 영업이익 증가폭, 합산이 큰 거. 그러면 합산이 커야 되니까 매출 증가폭 당연히 커야 되고 영업이익 증가폭도 커야 돼요. 거기다 뭘 하나 더 하냐? 마진율,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곱하기 100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거 더한 거 3개가 큰 거.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OPM, 영업이익률 3개 합친 거가 합산이 가장 큰 거. 그러면 다 없어져요. 심플하게 다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매출은 25% 이상, 영업이익은 당연히 최소 35%에서 40% 이상, 그 다음 마진은 당연히 20% 이상. 그럼 다 더하면 100이 넘죠. 그럼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다 더해서 100이 넘는 회사들. 자, 마지막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보시면 얘네도 파운드리 회사 치고는 밸류에이션 그렇게 싸진 않아요. 왜? 파운드리 회사들 10배 초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11배를 받아요. 딱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근데 내년에 9배로 떨어진대. 왜?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그러면 자, DB하이텍 영업이익 증가율 구해보시고, 그죠? 원익 IPS 영업이익 증가율 한번 구해보세요. 심플해요. 어떻게 구하죠? 올해 영업이익에서 작년 영업이익을 빼요. 그거 나누기 작년 영업이익 곱하기 100 하면 증가율이 나오죠? 너무 쉽죠? 자, DB하이텍 똑같겠죠. 3,711억 빼기 2,736.5억 나누기 2,736.5억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인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주가 실적의 증가세는 27년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은 비싸진 않은 수준인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거 대비 실적이 못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주가 올라온 거 대비 실적이 오히려 초과해서 올라가고 있다. 현재로선 그렇다. 근데 추정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선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수준이 비싼 건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주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조선이 상대적으로 방산이나 원전에 비해서 조금 소외됐어요.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뭐 수주 피카원 논란도 있고, 그리고 조선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과거 밸류에이션 비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조선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방산이나 원전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력기기 세계 최강인가요? 저는 오히려 조선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멀티플이라는 건데 조선 이미 세계 최강인 조선이랑 세계 최강이 되려고 하는 방산이랑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은가요? 그리고 주가도 조선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방산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원전이 더 많이 올랐고요. 전력기기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조선이 부활하고 있는데 조선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건 그거였죠. 신조선가 그리고 수주 절벽. 그런데 올해 1월달부터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수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에는 이게 얼마나 조선주 실적에 반영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 확인할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전혀 조선주에는 일단 기대감이 없었잖아요. 미국이라는 기대감. 마스가 또 미국의 특수함, 군함이라는 이게 없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밸류에이션에 더 더해줘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경기 사이클만 타는 산업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어떤 안보적인, 보안적인 굉장히 중요한 전략물자, 에너지 전략물자로 보시면 지금의 이미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조선소가
경기 산업재의 성격으로 보는 거보다는 전략적인 에너지 자원 물자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주는데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 상승률을 말씀드리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속한 반도체랑 다르죠. 지수가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1월 15일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265포인트 남겨두고 있어요. 아니 올해 안에 5,000 간다고 했는데 지금 1월 달에요. 저는 아니 벌써부터 5,000 찍으면 뭐 만 갈 건가요? 진짜 너무 무섭고 진짜 겁나서 뭐 살 수 있나요? 저 주식한 지 제가 2005년도부터 했거든요. 저 이제 20년 넘었는데 21년 차인데 못 사겠어요. 겁나서. 저도. 자, 5,000포인트 진짜 255포인트 남았어요.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중간에도 계속 4,757까지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코스닥은 전고점 대비 아직 11% 여러 개 남았는데, 자, HD 현대중공업부터, 자, 제가 조선 좋게 보는 게요. 조선만 좋은 게 아니라 조선의 기자재가 더 좋아요, 실적이. 자, 대표적으로 뭐 있죠? 엔진. 그 다음에 선박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교체하는, 선박의 엔진을 교체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메인티넌스, 오버홀. 자, 이 메인티넌스랑 오버홀하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역대급 실적을 갱신합니다. 자, 엔진단의 하나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도 조선주에 꿀리지 않아요. 실적 증가하는 거 보고. 이따 실적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7%. 아니, 지수가 10% 올라갔는데 지수보다 70%가 더 올라갔어요. 주도주죠. 구독자분들은 끊임없이 주도주 찾는 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업종은 아예 갖고 오질 않습니다. 볼 필요 없는 업종은 아예 안 가져와요. 그래서 자, 조선주 지금 주도주입니다. 최고점에서 14%밖에 안 빠졌어요. 자, HD 현대중공업도 자릿수가 그죠? 효성중공업 200만원 갔죠? 이것도 100단위로 바뀌지 않을까요? 자, 지금 62만 8천원인데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25% 올랐네요. 연초. 더하죠? 하나오션 30% 올랐어요. 지금 이거 제가 장중 가격인데 15만원 돌파했거든요. 고점에서 2.7% 빠졌어요. 역대급 신고가형입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중간 지주사 역할입니다. 근데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좋은 점은 뭐냐? 가장 조선주지만 지주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두 번째, HD 현대중공업보다 더 실적 잘 나는 게 HD 현대 3호 중공업이 있어요. 그거 비상장이에요. 그거를 HD 한조 실적으로 봤습니다. 아, 근데 얘네가 실수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실적 발표 때 현대 3호 중공업을 IPO 얘기가 뭐 살짝 나왔나 봐요. 확정 아니에요. 그냥 살짝 뭐 이렇게 흘렸나 봐요. 그러니까 한조가 박살이 났어요. PER 이거 몇 배일까요? 네. 내년 포워드 PER 기준 8배예요, 8배. 조선사들 평균 PER 몇 배 봤죠? 30배 봤죠? 근데 뭐 지주사 감안해도 8배는 말도 안 되는 PER이죠. 그럼 다른 지주사들 PER 몇 배 받을까요? 20배 당연히 넘습니다. 20배. 그런데 어찌됐든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11%대 코스피 지수는 아웃퍼폼 했네요. 올라갔네요. 제일 무거운 거 진짜 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날라갈 때 난 조선주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었던 삼성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만큼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23%. 왜 그 말씀 드리냐? 얘는 아직도 고점에서 28% 빠져있어요.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 미친듯이 올라가다 주춤해요. 그래서 연초 대비 딱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고점 영역에는 있어요. 최고점에서 26%밖에 안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엔진 볼게요. 하나 엔진 진짜 잘 움직이거든요. 26% 올랐습니다. 최고점에서 6% 빠졌어요. 자, HD 현대 마린 엔진 11% 올랐고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1%다. 그래서 조선주는 기자재까지 훈풍이 불면서 완전한 상승세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조방원전,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계단에서 주도주의 위치를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다. 실적 언제 부러질 거로 예상되냐? 그거 몰라요. 근데 최소한 27년 28년까지는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최고치를 갱신할 거로 보인다. 근데 만약에 28년도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군함 관련된 매출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하나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 그 다음에 헌팅턴 인걸스랑 M&A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얘네 두 명 미국이랑 모멘텀이 붙는다? 그러면 매출이 28년도에도 지금의 추정치에 최소한 1조 이상, 많게는 3조에서 5조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조선은 실적이 아직 안 부러졌고 올해 내년 28년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진은 올해 가장 비싸게 많이 팔았던 24년도 배들이 26년도에 2분기, 3분기 때 가장 많이 반영돼요.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도 계속 역대급을 갱신할 거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주가 이렇게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 했는데 실적이 가파르게 계속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자, 반도체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1등 HD 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팔다가 빨간색이 훨씬 많이 보이죠.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외국인이 400억, 69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86억, 700억, 331억, 676억, 947억.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될까요? 1200, 1900, 2200, 2800. 대략 한 4천억 정도 샀어요. 최근에. 이거 몇 거래를 사죠? 7거래 연속 매수예요. 개인만 파네요. 뭐 개인이 싸게 샀으면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죠. 자, 여기 오히려 단타성 물량은 금융투자는 팔아요. 근데 저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연기금이 오늘 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장중이라서 여기 안 찍혔는데 연기금 며칠째 매수하고 있다. 8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다. 와, 연기금이요. 우리 국민연금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역대급이래요. 어찌됐든 연기금은 조선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중에 선수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사죠.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도 사네요. 쌍매수네요. 조선. 외국인도 좋고 기관도 좋네요.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만 좋냐? 요 밑에 볼게요. 하나오션입니다. 만만치 않게 외국인이 삽니다. 여기도 8거래일 연속으로 삽니다. 오늘도 사네요. 근데 요게 누적이거든요. 누적으로는 1조 5천억을 매도했다가 최근에 사는 거예요. 왜? 이 미친 듯이 비싼 14만원대, 15만원대, 13만원대 가격에서 역대급 신고가 가격에서.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야, 드디어 마스가 미국 군함 프로젝트 얘네가 최고 많이 수혜받겠구나. 미국에 대한 밸류에이션 더 쳐줘야지. 멀티플 더 올려줘야지. 그래서 하나오션도 공격적으로 증권사 레포트가 주가 올라가니까 막 뒤따라서 목표가도 17만원까지 올라왔어요. 20만원대 목표가도 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왜? 좀 조심스러워요. 실적이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얘네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됩니다. 냉정하게 우리 이따가 실적을 한번 비교해보죠. 저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입니다. 멀티플이 따라오려면요. 주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주가는 주가 이퀄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 유식한 용어로 멀티플, 이익 곱하기 멀티플, 이익 곱하기 멀티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면 이익이 올라가고 멀티플이 올라가야 돼요. 언제가 제일 좋죠? 이익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멀티플 낮아 있을 때. 그죠? 최악은 뭐죠? 이익도 떨어지고 멀티플도 떨어지고. 최악만큼 나쁜 거. 멀티플만 엄청 비싸요. 이익은 낮아요. 근데 조선은 이익 계속 올라가요. 멀티플도 막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오션도 외국인 기관이 미친 듯이 사요. 그죠? 수급 나쁘지 않다. 보험도 사고 투신도 삽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의 고점 영역에서 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삽니다. 아, 뭐야? HD 현대중공업만 사는 게 아니네. 하나오션도 사네. 다른 수급도 볼게요. 자, 이거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외국인 사네요. 그래도. 그죠? 빨간 게 더 많잖아요. 최근 추세가 좀 최근 추세. 얘네도 5거래 연속 사다가 최근 조금 팔았어요. 근데 저희가 찍고 있는 2시 기준으로 다시 외국인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관은 안 사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 HD 현대 3호 중공업 IPO 할 수도 있어. 그 얘기 나오니까 박살이 났어요. 그죠? 이게 이때 많이 빠진 거예요. 46만원대에서 43만원까지 거의 7% 빠졌어요. 자, 삼성중공업. 여기도 외국인이 사네요. 와, 진짜 외국인이 요 연속성 보이시나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거래일 동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투신하고 연기금이 최근에 사주고 있다. 일단 공통적으로 외국인은 지금 조선주를 계속 매수를 하네요. 삼성중공업이고 하나오션이고 HD 현대그룹 구분 없이 삽니다. 자, HD 현대 마린솔루션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볼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요거 수급 띄워주실 건데 이거는 좀 외국인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부진하죠. 그런데 기관은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이 사고 있습니다. 크게 안 빠져요. 외국인 팔고 있는데 안 빠져요. 왜?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자, 엔진 볼게요. 자, 엔진까지 진짜 이제 기자재까지 수급이 좋아진다? 그럼 조선주는 앞으로 양쪽에서 사는데 확률이 훨씬 높겠죠. 사주는 주체가 이렇게 탄탄한데 수급이. 자, HD 현대 마린 엔진 샀다 팔았다 합니다. 외국인 약간 불안해요. 그죠? 근데 누적적으로는 1326억 사고 있어요. 자, 기관 역시 삽니다. 보험 투신 요 옆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그죠? 마린 엔진 같은 경우 기자재는 조금 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구나. 여기 하나 엔진이 있어요. 하나 엔진 수급표 보시면 역시 기관이 미친 듯이 사죠. 근데 또 있어요. 하나 엔진 외국인 HD 현대 마린 엔진보다 조금 더 하나 엔진을 외국인이 더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급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외국인이 안 사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안 사면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럼 누가 팔고 있냐?
개인만 팔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모두 수급 상황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추세가 한번 외국인이나 기관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 한번 그쪽으로 사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히면 조금 그 추세를 이어가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주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급격하게 파는 의미 있는 어떤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면 긍정적인 좋은 양호한 주가의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 조선주 실적 좋다고 했죠. 얼마나 잘 나오는지 자, 우리 꼼꼼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HD 현대 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대장이죠. 자, HD 현대 중공업은 역대급 실적을 갱신해서 올해 매출로 20조가 넘을 것 같아요. 22조. 근데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래요. 앞자리가 바뀌죠. 아니 2조도 봐봐요. 과거에 2조 찍은 적이 없어요. 작년에 2조 3천억이 이익이 3배 늘어난 거예요. 3배. 근데 거기서 50% 증가합니다. 3조 5천억을 봅니다. 그러니까 PER이 30배에서 24배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기자재까지 다 평균 내면 제가 몇 배라고 했죠? 30배 정도 안짝이다. 28배에서 33배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대장인데 주가 진짜 미친 듯이 올랐는데 여전히 내년 포워드 PR로 보면 24배다. 이거 방산주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LIG 넥스원하고 비교해보시고요. 한국항공 우주랑 비교해보시고요. 하나 시스템하고 비교해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비싸다고 얘기 못할걸요. 그나마 방산주 중에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리면 저는 현대로템 제일 좋아요. 왜? 밸류에이션 제일 싸거든요. 자, 하나오션 볼게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얘네도 40% 정도 매출이 이익이 증가합니다. 덩치는 훨씬 크죠. 18조, 22조, 25조 이렇게 이 사이즈에서 20%씩 증가하는데 하나오션은 이제 12조, 14조, 15조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니 매출 사이즈도 작은 게 성장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좀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너무 실적 성장보다 주가가 너무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도 워낙 24년도에 기저효과 겨우 흑자 전환했죠. 2천억. 아니 이거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10조 가까이 나오는데 1조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2,300억이에요? 그러면 2%의 마진이. 그럼 HD 현대중공업 마진 볼까요? 자, 22조 매출에 3조 5천억 마진 남아요? 10% 훨씬 넘죠? 22조에 10%가 몇 조예요? 2조잖아요. 2조. 3조 5천억이라고요. 거의 13%. 아니 이렇게 매출 사이즈가 큰데 14% 15% 마진 난다고. 이땐 더 좋아요. 24조 매출에 4조 매출이요. 6분의 1이죠. 마진 몇 프로인가요? 18%, 17%.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 하나오션 볼게요. 14조 매출 나는데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14조에 10%면 1조 4천억이죠? 살짝 넘네요? 얘네도 올해는 마진이 좋아지네, 그죠? 올해 거의 11%대 정도 마진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PER 보세요. 31배. 좀 비싸요. 아무리 봐도 비싸요, 하나오션은, 그죠? 그 다음 한조 볼게요, 한조. 네, 말씀드렸죠. 8배. 근데 얘네는 33조? 매출에 이미 5조입니다. 5조. 근데 이거 매출 말고 이익 성장률 보세요. 3조 9천억에서 5조 2천억이면요. 사이즈가 현대중공업보다 더 크잖아요. 얘네 내년에 4조 하겠다고 하고 하나오션 내년에 겨우 2조인데 한조 보세요. 올해 5조라고요. 5조. 5조 3천억. 5조 2천억. 마진 볼게요. 33조 매출에 5조. 6분의 1이죠? 이미 17%예요. 이미 17%. 내년에 36조 매출에 6조 3천억, 19%에서 20%. 근데 조선에서도 이거 마진도 좋구나. 근데 이제 방산을 좋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야, 조선보다 방산이 마진 훨씬 좋아. 폴란드 K2전처럼 K9 자주포 마진 몇 프로인 줄 알아? 40% 넘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방산이 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근데 조선은 지금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조선 20%대 마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당장 내년만 돼도 숫자가 말해주죠. 자, 한조는 8배, 7배다. 조선업의 밸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오션이 좋아요. 뭐 미국에 대한 군한 모멘텀, 미국의 특수선 모멘텀, 마스가 모멘텀을 고려한다고 해도 삼성중공업하고 밸류에이션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자, 현대 마린솔루션. 얘네는 조선 기자재 플러스 선박의 유지보수. 보통은 소부장이 밸류에이션 조금 더 비싸죠.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가 아니라 보통 밸류에이션 좀 더 비싸더라고요. 비싸게 받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하나오션보다 싸고요. 24배, 19배. 왜? 앞자리가 바뀌어요. 3천억, 4천억, 6천억. 마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조선주보다 훨씬 마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매출은 2조 3천억인데 거의 4,500억 이익 난대요. 2조에 10%면 얼마죠? 2천억. 20%면 얼마죠? 4천억. 4,500이래요. 20%가 훨씬 넘네요. 조선업체보다 기자재 쪽이 마진이 더 좋구나. 자, 현대 마린엔진. 여긴 밸류에이션 이제 이때부터 올라가죠. 자,
작년에 45배까지 받았어요. 근데 올해 떨어져요. 왜? 작년에 영업이익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올해도 50% 넘게 증가해요. 700억대에서 1300억이면요 60% 증가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60% 더 되네요. 70% 증가하는 거예요. 1300억대. 근데 거기서 또 50% 증가한대요. 영업이익 1800억. 그래서 기자재가 조선업체한테 실적이 하나도 안 꿀리는구나.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내년 포워드 PR로 하면 20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조선주는 밸류에이션은 업체별로 다르고요. 근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엄청 현재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는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부터 LNG 폭증해서 배를 받을 거거든요. 그 다음 환경 규제 때문에 노후화된 배를 교체해야 돼요. 심플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신조선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신조선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는데 한 4% 5% 빠졌어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반영될지 내년에 반영될지 몰라요. 그게 언제 얼만큼 숫자로 찍힐지도 모르고요. 제일 빠른 거는 그 존슨 탈레스법 그게 개정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 미국 군함, 전투함, 특수함. 근데 미국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장 캐나다 잠수함이 60조 물량이 있어요. 그거 아직 발표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어디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고요. 호주가 있고요. 페루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군함을 포함한 특수 목적함, 특수함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배들이 미국을 우회해서 가거나 엄청난 수수료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선주사들이 중국 배들의 발주를 취소하거나 중국 배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크게 남은 미국의 LNG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LNG 관련된 거 외에 각종 특수함, 그러니까 군함 이런 프로젝트들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솔솔찮게 연초부터 기존에 중국이 싹쓸이 해갔던 일반 배들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뭐 있을까요? MR 탱커선 이런 것들, VLCC 이런 그 일반 배들한테도 중국도 27년도까지 그 배를 짓는 도크가 꽉 차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스파성으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업은 올해도 업황이 좋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밸류에이션이 현재보다 과하게 비싸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최신 업황 및 관심 종목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뭐 다양한 게 다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조선의 수주잔고 백로그가 최소한 26년도보다는 27년도까지 유지될 것 같고요. 이미 조선 해양 합산 영업이 6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 가장 조선업의 피크 5조 3천억보다 7천억이 더 많은 수준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조선 4개사의 수준은 460억 달러 수준입니다. LNG가 연간 필요한 게 최소 85척에서 최대 120척까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LNG 점유율은 75%거든요. 그러면 평균값 110척 잡고 75%면 대략 80조 이상은 아마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싹쓸이 할 거로 보이고요. 18년도까지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고 마스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안이 통과돼야 돼요. 근데 매출 사이즈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1조 정도가 추가되는 수준이니까 그거를 막 엄청나게 더하기는 어려웠고 엔진 쪽은 수주가 더 좋다고 했어요. 왜? 중국한테 선박 발주를 뺏겨도 중국 배들이 한국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 특히나 하나 엔진 쪽이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이 높다. 그래서 조선보다 엔진이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근데 엔진 가격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엔진은 조선보다 더 공급 캐파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LNG선 발주가 올해 쏟아져 나오고 수주 잔고가 유지되고 신조선가가 안 떨어지고 9년도 거 LNG 거 받으려고 지금 선사랑 선주들이 경쟁하니까 신조선가가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친환경선이 배가 더 비싼데 친환경선 배들에 대한 포지션 비중이 높은 게 성과니까 신조선가니까. 그래서 이익이 일단은 최소한 3분기까지는 8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조선사들이 결국은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 대한 인력 부족, 설비 부족, 인력 부족, 설비 부족이 결국은 캐파잖아요. 캐파 부족의 어떤 리스크는 안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매우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업이 하나오션이 26년도에서 28년도 3년치의 소위 말하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서 선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큰 이익, 왕창 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마스가. 근데 미국의 조선업 결국은 한국의 조선업체들한테 반조립 형태, 왜 현대 글로비스의 매출 보면 CKD라고 반조립 형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미국 이게 터지면요. 미국 성과는요. 우리나라 성과의 6배, 많게 보는 데는 10배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2배에서 3배만 봐도 엄청나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막 K방산 폴란드 마진이 얼마인데 그럼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미국 터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막말로.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번스 톨레프스법, 그 다음에 존스법, 이게 바뀌어야 돼요. 즉 상선에 수출이 막혀있는 대형 블럭 부분이랑 특수선은 모선의 모든 것을 미국에서 제작해야 된다는 게 번스 톨레프스법인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해야 되고 지금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과 동급, 미국보다 더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싸게, 더 빨리 군함이나 특수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념적인 대립 있죠.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보수파들의 이념과 어떤 대립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한국 같은 상호 방위조약 국가들한테 결국은 미국이 공급을 열어주는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조립 형태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현실적이니까. 언제 미국에서 지어서 지금 필리조선소 그 얘기 하잖아요. 열척도 못 만든다. 그래서 아마 가을까지 올해 3분기 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스법과 번스 톨레프슨법 이 두 개가 개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조립 통과만 한다고 하면 매년 특수선 말고 상선 건조도 10척에서 20척이다. 전투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지 조립하고 국내 조선사가 50%의 목만 담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조 단위의 매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금 차세대 군수 지원하면 6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안에 따라 대략 물량으로 치면 170척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가을 안에 나오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LNG 프로젝트 때문에 아까 100척에서 110척 정도가 최대 맥스로 올해 26년도에 나오고 하면 우리나라가 한 70% 이상 가져가면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LNG 싹쓸이 할 걸로 예상되는 거는 역시나 HD 현대중공업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의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자동차주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초과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철저하게 소외됐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금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1월 15일 기준으로 40% 상승률 넘었고 40만원대를 돌파해서 이제 42만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목표가도 60만원대까지 나오고요. 시가총액 85조인데 100조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도체에 편중된 코스피 시총을 확장시켜줄 굉장히 중요한 초입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도 쉽게 말해서 온 우주의 기운이 현대차 그룹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22% 상승했고요. 기아 23%, 현대오토에버는 말도 안 되게 지금 거의 50%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요번 주에 상한가도 막 기록하고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고 최고점에서 살짝 눌려 있습니다만 신고가 영역이다. 부품단에서 요 S&T 다이내믹스는 자동차 부품도 하면서 방산주의 모멘텀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2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램프 쪽 하는 SL 12% 올랐고요. 현대 위아도 10%, 한원 시스템 7%, 타이어주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약간 받았는데 그래도 한 7%대. 전반적으로는 이 밑에 마이너스까지 뭐 DN 오토모티브 마이너스죠. 명신산업 마이너스죠. 이거 포함하고도 평균 상승률 13%대라는 거는 현대차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오토에버는 평균 상승률이 30%를 넘었다. 지수 코스피 지수에 3배 넘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자동차주를 이제는 저평가주로 볼 거냐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운드리를 볼 거냐, 그런 밸류에이션 산정이 완전히 다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85조에서 100조 가는 그림, 모비스가 40조에서 50조 이상 가는 그림이 저는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그럼 자동차주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누군가는 수급의 주체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외국인은 미친 듯이 팔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이
최근에 6거래일 연속 팔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팔았어요. 2조 4천억을 매도했어요, 외국인. 저는 외국인 수급은 언제든 다시 들어올 걸 보고 있고요. 이거 왜 팔까요? 아직 외국인은 현대차를 로봇의 파운드리라고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기성 물량인 투신과 연기금과 은행과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기타 보험이 사고 있고 내외국인도 사고 있네요. 외국인 팔지만 주가가 이렇게 최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저라면 역발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외국인까지 사고 있으면 언젠가 고점 찍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야, 이렇게 외국인보다 자본력이 딸리는 기관에서 사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놨어? 이거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이거 완전 날개 달겠네. 그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러면 현대차만 그럼 외국인이 팔고 있냐? 또 다른 수급을 볼게요. 왜냐? 다 좋았으니까 부품까지 온기가 퍼졌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네요. 현대차 똑같아요. 외국인 팔고 있네요. 그런데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요. 현대모비스보다 기관 수급이 더 좋아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며칠인가요? 한 달 내내 사네, 그죠?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5거래일 연속으로 연기금이 현대모비스를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죠, 연기금.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 넘게 수익 났는데. 자동차 사도 되고요. 바이오 사도 되고요. 그죠? 조선 사도 되고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아탈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여전히 모비스는 팔고 있다. 좀 안타깝네요. 현대오토웨버 더 많이 올랐죠? 이건 팔 이유가 명확하죠. 이미 50% 올랐어요, 이미. 연초 대비. 근데 오토웨버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때 오토웨버 말씀드렸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미친 듯이 날라왔어요.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70% 넘게 올랐는데 여기는 기관이 팝니다. 또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눌리고 옆으로 기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나타내겠죠. 지금 가다가 꺾여서 눌려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단하게 다지고 새로 추세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폼을 잡고 있다. 보세요. 20만 원대가 5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80% 넘게 올라왔으니까. 자, 기아는 외국인이 삽니다. 왜? 현대차 갈 때 기아 못 갔거든요. 최근에 좀 가는데 밸류에이션이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싸요. 외국인은 일단은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보다는 그냥 경기 소비재의 저평가를 기아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고 기관은 현대차만큼은 안 사요. 기아를. 자,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여기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안 올랐는데 봤더니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은 한국 타이어보다는 당연히 현대차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완전히 로봇 모멘텀에 붙은 액추에이터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는 HL 만도입니다. HL 만도는 개인이 엄청 사네요. 네, 개인이. 외국인 계속 팔고 기관 쪽에서는 사긴 사는데 현대차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연기금이 사줍니다. 투신도 조금 사고요. 전반적으로는 기아 빼고는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다. 그 얘기는 외국인 수급 안 들어오겠네. 현대차 이제 주가 박살나겠네. 이 관점보다는 저는 좀 역발상으로 이렇게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온 외신에서 이번 2026 CES 최고의 스타가 현대차인 거 너무 잘하고 있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현대차 젠슨왕이 먼저 정의선 회장한테 SOS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그 CES 2026 끝나고 따로 미팅하자고 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한테.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타이밍을 좀 재는 건가? 아니면 로봇 모멘텀이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오는 걸 좀 지켜보려고 하나? 그런 어떤 기로에 있는 걸로 보이고 저는 외국인 수급은 언제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목표가 미친 듯이 올려놓고 막 1조 단위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봐야 됩니다. 현대차 아까 보셨죠? 이거 언제든 추세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 외국인 파는 거 추세는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외국인 매도세는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봐서 파는 게 아니고요. 단기간에 외국인도 싸게 20만원 밑에서 산 거에 어떻게 보면 20만원 초반에 산 거, 중반에 산 거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죠. 왜냐면 4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 되고 기관은 본격적으로 현대차에 로봇 파운드리의 밸류에이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60만 원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고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아내면서 약간의 어떤 숨고르기 구간에 있다. 수급이 딱 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의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어떤가요? 자동차주가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죠. 왜? 자동차주가 주가가 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실적은 이번에 관세 때문에 그거 보셨죠? 정의선 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신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관세 영향으로부터 타격을 덜 받았다. 그래서 아마 관세 때문에 깎였던 영업이익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13조 5천억에서 14조를 봅니다. 그런데 아직 역대급 영업이익 15조 대
23년도 거는 아직 극복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그 비용단에 떨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은 안 됐어요. 어찌됐든 실적은 개선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올해 기준 9배, 내년에 8배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40% 넘게 올랐는데 PBR로도 1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일단 실적 사이즈가 올해 드디어 200조 매출 볼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196조밖에 안 봤는데 이거 충분히 저는 200조 이상 나올 거로 봅니다. 매출 200조 시대 현대차가 열 걸로 보이고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자, 모비스 PER 9배, 8배. 글로벌 제가 자동차 평균 봤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는 자동차 1등 어디예요? 도요타.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GM,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BMW, 아우디, 벤츠, 혼다, 닛산. 이런데 평균 PR이요. 9배요, 9배. 8.7배. 근데 현대차 아까 몇 배였죠? 아니 로봇의 밸류는커녕 그냥 평균 딱 PR이에요. 자동차 평균 PR. 근데 저는 하이브리드 차 도요타 다음으로 잘 파는 거 현대차. 전기차 탑3, 글로벌 탑3. 그죠? 자율주행 테슬라 웨이모 빼고는 완성차 중에 자율주행 잘하는데 없어요. 도요타가 자율주행 잘합니까? GM이 잘합니까? BMW나 벤츠가 잘합니까? BMW나 벤츠가 자율주행 잘하면 BMW나 벤츠가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차가 안 팔리진 않겠죠. 그렇다고 포르쉐가 자율주행을 잘하나요? 근데 저는 자율주행,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냥 기존의 휘발유 내연기관차 이 모든 것들 다 잘하는 게 현대차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로봇 파운드리까지 붙는다? 진짜 온 우주가 현대차를 도와준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도 실적 좋았고 기아도 보시면 밸류에이션 더 싸. 얘는 6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기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네도 120조 매출, 내년에 125조, 영업이익 10조대. 마진 더 좋죠, 현대차보다. 자, 현대 오토에버 가장 주가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 하면 소프트웨어 누가 담당할 거니?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24조 6, 7천억 잡아놨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26년도에 매출 5조 그리고 내년에 거의 5조 5천억. 그러니까 10% 이상은 꾸준히 매출 증가하고 여기도 영업이 올해 3천억, 내년에 4천억. 앞자리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이거는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무슨 밸류에이션?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을 받아.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근데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스럽다. 57배, 49배. 근데 실적이익이 개선되면 이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질 겁니다. 주가 빠져도 이 밸류에이션 떨어지겠죠. 한국타이어 5배, 4배. 여기도 실적은 개선됩니다. 한 10% 정도씩 개선됩니다. 한원시스템 작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 전환을 이뤘어요. 아직 역대급 실적은 개선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얘네도 실적이 30% 이상 개선됩니다. PER 22배. 그러니까 자동차 밸류에이션,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엄청 싸지 않아요. 어디가? 부품사들이. 오히려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밸류에이션 더 싸요. 자, HL만도 12배, 9배. 여기도 로봇 액추에이터 만든다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 않네 하고 최근에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기관이 HL만도를 엄청 땡겼죠. 근데 자동차 부품회사랑 로봇 부품회사의 기계적인 유의성, 굉장히 공정이 흡사하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엔지니어들 로봇 부품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적으로 로봇 부품 회사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밸류에이션의 일부만 받아도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주들 주가 많이 올랐고 부품주들 주가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이 반도체 소부장 또는 원전, 전력기기 이런 데랑은 너무 밸류에이션 차이가 아직 많이 난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거고 그 실적 개선에 따라서 자동차주, 특히 저는 부품주보다는 자동차주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지금 벌써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총의 레벨업이 이루어질 거다. 현대차는 85조 시총에서 머물진 않고 100조 시총 시대를 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최신 업황 및 관심 종목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당연히 현대차를 보셔야 되고요. CES 2016을 통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완전히 CES 2016의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 평균 주가 상승률이 30%가 넘어가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형 아틀라스 뉴 버전은 28년도로 저는 봤는데 본격적으로 3만 대 이상으로 양산되는 거는 밝힌 거는 203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늦어서 그걸 좀 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용화 때문에 다양한 로봇 메타 플랜트 어플리케이션 센터 RMAC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RMAC 센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대차가 결국은 로봇 파운드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CES 2016에서 우리는 최고의 몸, 최고의 신체를 제공할게. 바로 파운드리의 현대차. 우리는 최고의 뇌를 제공할게. 뇌. 구글의 딥마인드, 엔비디아의 GPU. 그래서 최고의 뇌와 최고의 하드웨어가 결합된 거기에 최대 수혜주를 현대차가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HMGMA에서 모든 자동화, 지금 울산 공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으로 조지아 공장이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이 2.7배 큰데 그걸 모두 다 커버한다고 합니다. 재미난 건 하나증권 가장 최신 레포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를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 시총에서 현대차 가치를 할인한 걸로까지 반영해서 대략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현대차, 미국, 그러니까 통합법인 HMG 글로벌입니다. 여기가 56.4%로 추정이 되고요. 이걸 다 쪼개면 현대차가 약 28%,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기아차가 17.2%, 현대모비스가 11.3%,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가 11.3%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테슬라 옵티머스랑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피규어 AI, 지금 비상장 회사 매출도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더 낮죠. 어떻게 보면 피규어 AI의 밸류에이션을 준다고 하면 지금 60조거든요. 현대차 그룹을 테슬라랑 비교하면 현대차 그룹 108조, 테슬라는 210빌리언 달러. 근데 테슬라 이익이 대략 6조 6천억, 현대차 13조가 넘죠.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만 13조예요. 14조죠. 그러면 현대 모비스랑 현대 글로비스랑 기아 합치면 3.2배, 3.2배? 3배가 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 이런 거 다 가령해서 현대차 그룹의 시총을 테슬라 시총의 65%를 할인을 해보자고요. 할인율을. 그러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옵티머스 밸류의 65% 할인한 0.35배로 주고 피규어 AI로는 25배. 그렇게 주면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상장한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는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27.9%, 약 28%니까 대략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최소한 한 15조는 되는 것 같아요. 15조. 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 반영한 게 한 15조. 그러니까 피규어 AI 기준으로 하면 60조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30% 지분이 있는 거니까, 그죠? 18조까지 보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12조에서 15조 정도 보면 되는 것 같고요. 현대 글로비스가 대략 한 3조에서 한 4조 정도, 그죠? 현대 모비스가 6조에서 한 7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현대 모비스나 현대 자동차나 현대 글로비스나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된다.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더 더해져야 된다 보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상용화를 28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 그룹만 받았을 때는 연 3만 대고요. 만약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관심도 쏠리면서 실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다른 OEM 완성차 업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보면 연 3만 대는 이제 시작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상용화, 양산 단계.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최상의 뇌, 엔비디아의 뇌, 그 다음에 구글 딥마인드의 뇌를 심었으니까 훨씬 그거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는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훨씬 올라가겠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처럼 가격을 계속 낮출 겁니다. 가격을 계속 낮출 거라서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는 결국은 AI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이번에 2016 CES를 본격적으로 밝혔고, 아마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밸류 체인 있잖아요.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 설계를 하거나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요. 로봇 관련된 모든 부품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역할을 현대 오토에버가 할 것으로 보이고, 현대 모비스가 다 감당이 안 되는 액추에이터 물량은 HL 만도나 로보티즈가 나눠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생각보다 그 로봇 업체들, 정부에서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40개 이상의 로봇 업체,
한국 로봇 기술을 알리고자 CES에서 K 휴머노이드 연합체 40개 업체, 여기에 당연히 로보티즈, 뉴로메카, SBB테크, 에이딘 로보틱스, 테솔로 이런 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여전히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CES 2015에 상당히 중국계 로봇 회사들이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50% 넘게 참여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내 로봇 회사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로봇 산업의 파이를 훨씬 키우는 쪽으로. 근데 그 로봇 산업 파이를 키우는데 자동차 업체, 자동차 부품 업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바탕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룹을 보이고 정부가 밀어줄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걸 보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해놓고 아직 리턴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리턴을 본격적으로 받는 해도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양 액추에이터 수주로 받고 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량 생산되는 2028년도부터는 현대모비스 중심의 로봇 부품 공급망이 형성이 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역시나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이거든요. 그리퍼라고 하는 손에 들어가는 가장 로봇의 자유도를 구현하기 위한 손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부품 30개가 넘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44개가 들어간대요. 그 그리퍼 액추에이터 내재화도 자체적으로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못지않게 현대차 그룹의 로봇 파운드리를 가면 그 로보틱스 솔루션의 핵심 성장축은 현대모비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액추에이터가 아직까지 로봇 원가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전기차 잘 안 팔리고 전기차 관련된 AMPC 첨단 생산세 공제도 꺾였지만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잘 팔고 있고요.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환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역시도 미국 공장 연간 제조 생산 AMPC 제외하고 흑자 전환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다시 환입되는 거 포함하면 전기차 생산 줄어드는 부분도 이익단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걸 보고 있고요. 구글의 웨이모가 현대차의 아유니 5를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웨이모에 얼마나 많은 납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의 모멘텀도 현대차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는 요거 한국투자증권 자료 띄워주실 건데요. 로보틱스 구동부에 해당되는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로봇의 어떻게 보면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 라이더에 해당되는 센서 모듈단, 그리고 중앙 제어, 그리고 전원에 해당되는 배터리 시스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핵심 부품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액추에이터에 구성되는 모터 감속기 제어부를 총괄적으로 휴머노이드 부품을 차지하는 60%를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HL만도 이 부분이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로봇 파운드리 갈 경우 매출의 성장성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왜냐면 자동차 시장이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약 6천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 3을 봅니다. 1경 8천조 시장을 보거든요. 거의 스타트 포인트가 많이 보는 데는 막 5경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지금 아직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의 밸류를 못 받고 있지만 로봇 파운드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이 로봇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조업의 산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산업 데이터 글로벌로 720만 대 어마어마한 생산 체제입니다. 그죠? 연간 자동차 판매를 450만 대를 현대차가 팔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 그러니까 이 720만 대 생산 체제가 완전한 이 피규어 AI의 온전한 데이터 테스트 베드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구글이 현대차를 낙점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대차가 이제는 완전히 그 레벨업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올해 2026년 기로에 있다. 근데 그거조차도 현대차 기존 캐시카우인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전기차가 글로벌 탑5급으로 여전히 너무나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관세 우려 때문에 이익이 살짝 깨졌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이익이 완전히 회복하는 국면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비용단에 떨구는 부분도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돼요. 근데 그 순환 출자 구조 해소하는 그 정점에는 현대모비스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촬영은 최대한 줄이고 있고 제 유튜브에 집중하고 제 유튜브보다 더 집중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뭐 엄청나고 뭐 몇천 분씩 듣는 건 아니지만 가족 같은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 모든 시간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쓰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 시황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 산업, 업황, 수급,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특징주 종목들을 다 다뤄드리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전용으로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매주 꼭 다뤄봐야 될 주도주 산업과 주도주 기업, 산업과 기업, 차트 분석, 뭐 총괄적으로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라이브를 이제 월에 1회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주도주는 절대 놓치지 않고 저하고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피드백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모든 영상을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한이 있고 다른데 유튜브는 제가 최대한 여기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끈끈하게 형성돼 있고 제가 신규는 거의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제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시황도 당연히 정리가 되고 주도주도 놓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재밌게 투자 라이프를 오래오래 즐길 수 있고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있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의 머니 무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에 대한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이탈률은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싼 점심값 정도 투자하시면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효과, 리턴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재밌고 즐겁게 투자 라이프를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좀 빌리언스 캠퍼스를 한번 구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외에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말 정도에 또 단독으로 강연회 진행하려고 하니까 2월 말 정도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 아마 URL 주소 생기면 PD님 달아주실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회도 꼭 참여해보시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 주도주 절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 훨씬 더 쉽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옆에 어떻게 보면 전담, 금융 전담 비서 둔다 생각하시고 비싼 점심값 정도니까 투자를 해보셔서 빌리언스 캠퍼스로 오래오래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이 거대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머니무브 흐름에 절대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